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기다림은 길었지만 봄은 소리 없이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었네요. 어제까지 얼어있던 땅을 뚫고 올라온 가녀린 생명들의 기적 느껴지시나요? 오늘 정말 작정하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꽃 폭포를 이루는 칼리브와 코아부터 담장 타고 오르는 덩굴 식물까지 정말 설레는 수많은 야생화까지 100여 종이 넘는 연두빛 농원의 야생화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버베나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버베나는요, 꽃이 정말 오래 가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여름철 더위에도 강한 식물로서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직사광선에서도 아주 잘 성장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풍성하고 소복한 느낌으로 자라나는 것이 특성 되겠죠. 겉흙이 마르면 물을 듬뿍 주시면 되겠고요. 화분에서 키워주실 때에는 저면 관수를 통해서 물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잎에 물이 닿지 않게 키워주시면 또 꽃을 더 오래 가실 수 있고요. 꽃이 시들면요, 바로바로 잘라주시면 또 새 꽃잎 들어옵니다. 천일홍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천일홍은요, 더위에 매우 강해서 한여름에도 아주 잘 성장을 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햇볕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우리 델피늄 농원의 블루와 라일락 색상 두 가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비꽃갈 델피늄이 또 들어왔습니다. 돌고래를 닮은 듯 꽃봉오리가 특징이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꽃이 피어나고요. 우리 달빛 모양을 닮은 달빛 금매화 중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요, 화면이 꽃의 자태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꽃이 매우 복스러운 느낌의 소담스러운 매력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야생화 되겠습니다. 꽃이 아주 황금빛깔의 노을빛깔을 닮았고요. 노지 월동도 아주 잘 되고 추위에도 정말 강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야생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친구 추천드리고요. 일일초도 들어왔습니다. 일일초는요, 매일 새로운 꽃이 핀다고 해서 일일초 되겠습니다. 고온다습에 강하지만요, 추위는 그닥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쨍한 느낌으로 들어와 있고요. 혹꽃임에도 불구하고요, 꽃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아주 눈을 사로잡는 식물 되겠습니다. 일일초는요, 하예 시장에서 언제나 인기 많은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만큼 많은 원희하시는 분들이나 가드너 분들이 끊임없이 봄마다 사랑을 주는 식물이기도 하죠. 매일매일 사랑과 행복을 준다고 하니 의미도 좋고 식물 자체도 너무 예쁜 식물에 속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식물은요, 카메오 메발톱 되겠습니다. 미니 메발톱인데요. 키가 10에서 20cm 정도로 작게 자라나는 미니 품종의 야생화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은 화면에는 분홍 색상이 피어 있는데요. 분홍보라 레드, 화이트 등 다양한 색상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잎이 작고 귀여워서 실내 정원이나 작은 화분에서 키우기도 좋고요. 3월경 지금부터 꽃몽오리가 맺으며 그늘 아래에서도 잘 성장하는 그런 식물 되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피어나고 있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 루피너스인데요. 층층이 피어나는 꽃이 매우 예쁩니다. 고온을 좋아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여름에만 잘 성장을 해주면 튼튼하게 사계절 잘 키워낼 수 있죠. 최대한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꽃이 매우 화려해서 한번 식재를 해두시면 자리를 잡게 되면 유럽 정원의 느낌을 풍겨줄 수 있는 그런 식물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11cm 보트와 소품 10cm, 9cm 보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허브류의 식물들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체리세이즈가 그중 하나입니다. 빨간 색상이 열매를 맺은 것 같은 꽃이 피어나고요. 역시 햇빛을 좋아하죠. 성장이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지치기를 해주시면서 수영을 잡아주시면 또 꽃이 더 많이 더 오래 피어나게 됩니다. 디오이카 장구채 들어와 있는데요. 야생화 느낌의 식물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건조하게 키우셔도 됩니다. 때문에 물 관리하는 게 서투르시거나 물을 자주 주는 걸 까먹으시는 분들도 디오이카 장구채만큼은 잘 키워내시고 계시죠. 디오이카 장구채 분홍색
검정색꽃 피어나고요. 청아국도 있습니다. 푸른 꽃이 피어나는 국화과의 식물로 햇빛과 통풍 중요합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듬뿍듬뿍 신경 써주시면서 주시면 되겠고요. 푸른 빛깔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식물은 다알리아가 들어와 있는데요. 다알리아는요, 봄, 여름, 가을까지 화려하고 큰 꽃을 피워주는 대표적인 굵은 식물 되겠습니다. 알뿌리 식물이죠.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어렵지 않은데요. 먼저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나는 시기에는요, 햇빛이 영양분을 주는 가장 큰 매개체가 됩니다. 때문에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직사 광선을 받으면 너무나 좋죠. 그럴수록 본연의 색깔이 잘 발현이 되고요. 꽃이 크고 선명하게 피어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할리아뿐만 아니라 꽃이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게 되면 줄기만 길게 자라고 꽃이 잘 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 바람이 너무 강하면 줄기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너무 강하지 않은 양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메발톱 꽃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색상의 메발톱 너무 예쁘죠? 메발톱, 블루 메발톱, 하늘 메발톱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메발톱은 하늘을 향해서 기계 있게 자라나기 때문에 승리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랏빛깔과 푸른빛깔의 색감이 절묘하게 섞여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아게라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털 뭉치 같은 꽃이 모여 피어나는 것이 특징되겠죠. 농원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아게라던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인기 많은 식물 되겠죠. 직사광선 좋아하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요, 꽃 색상이 더 진하게 발현이 됩니다. 다음 식물은 크리스마스 로즈 혹은 헬레보스러스라고 불리는 식물인데요. 강인함과 우아함이 돋보이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색상은요, 이렇게 하얀 계열, 그리고 짙은 보랏빛 혹은 자줏빛, 그리고 연분홍 계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또 보랏빛깔을 닮았죠. 여름에는 시원한 반 그늘에서 키워주시고요. 겨울에는 충분한 햇빛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엽수 아래에 식재를 해주시면요, 여름에는 잎이 그늘을 또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해가 잘 들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곤 합니다. 물주기는요, 겉흙이 마르면 듬뿍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얀 색상도 깔끔하게 15cm 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습에 매우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흙에 마사토 30% 이상을 혼합해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휴면기에는 물주기를 약간은 건조하게 관리해 주시면 너무나 좋죠. 추위에 매우 강한 식물이어서 영하의 기온에서도 꽃을 피워줄 수 있는 힘을 가졌고요. 우리 장미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투톤 장미, 레드 장미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화분에서 키우는 장미는요, 정성스러운 관리를 통해 이렇게 예쁜 꽃을 또 보여줄 수 있죠. 하루에 최소 5시간에서 6시간 이상의 충분한 햇빛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물 주는 법은요, 겉흙이 손가락 한 마디 깊이까지 말랐을 때 화분 구멍에 물이 새어 나올 정도로 듬뿍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아침에 주는 것이 좋죠. 꽃잎에 물이 닿지 않게 흙 위로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꽃을 많이 피워주는 게 장미의 매력이기 때문에 개화기에는 적극적으로 영양을 보충해 주셔도 좋죠. 진한 색상의 빨간 장미는 아주 고혹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꽃몽오리도 아주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봄이 발육이 잘 되고 생육이 잘 될 때 장미를 들여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비댄스 혹은 바이댄스라고 불리는 식물 되겠는데요. 이렇게 색상이 4가지 색상 들어와 있습니다. 투톤 색상은 비슷하다 느끼실 수 있는데요. 입장이 다릅니다. 입장이
2번이 조금 더 4번에 비해서 가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되는데 2번과 4번은 무늬는 비슷한데 2번이 입장이 더 가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꽃말은 황금의 잔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댄스 인기가 많은 이유는 꽃이 쉼없이 화사하게 피어나기 때문이죠. 다음 식물은 비올라입니다. 우리 비올라는 펜지보다 꽃이 조금 더 작고 펜지보다 추위에 강한 특성 가지고 있죠.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고요. 시든 꽃대는요 손으로 수시로 제거해 주시면요 봄 내내 이런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비올라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고 히아신스도 색상별로 들어와 있는데요. 핑크색, 블루 색상, 진 핑크, 그리고 노란 색상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향기가 매우 강력한 굵은 식물로서 꽃이 지면 꽃대만 잘라주시고 잎은 그대로 두어 강합성을 시켜주셔야지 내년에 다시 예쁜 또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근을 보관해 주실 때에는요 서늘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저온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식물은 아이리스 블루 색상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보트 많아지는데 색감이 정말 예술적이다 라는 느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슈퍼벨 소품이 4가지 색상이 들어왔는데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정말 예쁘죠? 이렇게 투톤 모양으로 노란색 선이 그어져 있는 두 톤 레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직사 광선이 잘 드는 양지에서도 잘 성장을 하고요. 이 친구는 태양빛을 닮은 태양 슈퍼벨 되겠습니다. 양지 바른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되고요. 베란다에서도 멋스럽게 잘 자라나죠. 노란 색상 아름다운 슈퍼벨 되겠습니다. 겉흙이 마르면 화분 구멍으로 물이 나올 정도로 물을 듬뿍 주시면 되겠고요. 물을 말리게 되면 잎이 처지고 병충해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너무 물 마름 없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품 슈퍼벨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소품과 약간씩 다른 듯 색감이 예쁘죠? 15cm 보트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 키우시면 꽃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육 적정 온도는 13도에서 20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봄에 아주 생장이 활성화됩니다. 추위에는요 비교적 강하지만 우리 여름철에 고온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한여름에는요 반그늘이나 그늘진 공간에서 키워주시면서 관리해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슈퍼벨 보여드렸으니까 겹꽃으로 피어나는 페추니아도 보여드릴게요. 일반 페추니아보다 꽃이 크고 화려하고 관리가 비슷합니다. 아름다운 겹꽃의 분홍색 페추니아 정말 싱그러운 느낌 가지고 있죠. 베란다에서 키워주시면서 월동해 주시면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페추니아도 햇살 받으니까 이렇게 방긋방긋 웃어주죠. 쌀이 보여드릴게요. 덩굴성의 식물로 겨울부터 봄까지 이렇게 보라색 꽃을 보여줍니다. 지금 한창 꽃이 앞으로 계속 피어날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해 주시면 예쁜 보라쌀이 꽃을 감상해 주실 수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나 베란다에서 키우기 적합하고요. 너무 강한 직사 광선보다는 은은한 햇빛을 선호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쌀이나무 너무 귀엽게 들어와 있고요. 거베라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색상이 정말 진하고 곱다라는 느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이렇게 화분에 식재되어 있고 화분도 색감이 예쁘기 때문에 따로 분갈이하지 않고 한번 베란다 창가 올려두시면 또 봄의 느낌 물씬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되 꽃 중심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아름다운 꽃을 오랫동안 보시고 유지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방울 수서나 이렇게 구근 많이 심겨진 중품 들어 있는데요. 구근 식물은 역시나 배수가 중요합니다. 꽃이 진 후에도 잎이 마를 때까지 햇빛 충분히 보여주셔야지 다음 해에도 구근 또 튼실해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사파이어 블루 혹은 블루 사파이어라고 불리는 요 식물 예쁜 꽃을 한두 포트에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느낌으로 꽃이 이렇게 양옆에서 퍼지듯
피어납니다. 사파이어 블루라는 이름과 잘 맞게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 받아보실 수 있는 독특한 모양의 식물 되겠습니다. 푸른빛깔 꽃을 보여드렸으니 분홍빛깔 꽃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본의 소품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리스본의 소품 그리고 중품 두 가지 사이즈 들어와 있습니다. 암석 정원 식물로서 우리 돌담 틈이나 우리 토분의 식재에 두어도 색감도 예쁘고 꽃의 질감도 좋죠. 수선화 골든벨 되겠고요. 이외에도 연두빛 능원에 수선화가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류별로 이제 소량이 남아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우리 수선화 친구들 만나보실 수 있는 또 기회죠. 수선화는요, 이른 봄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봄을 알려주는 구근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리가 어렵지 않고 향기와 생명력이 뛰어나죠. 꽃이 피어나는 동안에는요, 즉사 광선에서 햇빛이 잘 드는 밝은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이렇게 꽃대가 든든하게 유지가 되고요. 꽃의 색상도 선명해지죠. 품종에 따라서 꽃이 피어나는 시기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흙이 말랐을 때 화분 구멍으로 물이 나올 정도로 듬뿍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선화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보시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저렴한 가격일 때 장바구니에 담아서 구매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꽃잎에 물이 닿게 되면 빨리 시들 수 있기 때문에 흙 쪽에 물을 주시면 좋죠. 저희 연두빛 농원은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구매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주차도 가능한 공간 되겠죠. 금화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골드 코인이라는 영어 이름도 가지고 있는 금화인데요. 노란 색깔 꽃이 예쁘게 자라나고 꽃대는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길게 뻗어 나가듯 자라나는 것이 특성 되겠죠. 이렇게 소담하니 자라나고 있습니다. 무스카리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스카리 일반종과 미니종 총 두 가지 들어와 있죠. 역시나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이렇게 포도송이 같은 꽃이 알알이 잘 맺히게 되겠고요. 지금 현재 무스카리가 두 가지 종류가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손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종류는요, 일반 종류 되겠습니다. 일반 크기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크기고요. 이 친구는 미니종 되겠고요. 꽃의 색상은 조금 더 하늘 색상을 띄웁니다. 우리 사랑초가 예쁘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초 혹은 옥살리스라고도 불리는 식물 되겠고요. 종류는 총 4가지 되겠습니다. 주황색, 하얀색, 그리고 노란색, 핑크 색상 이렇게 4가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랑초는요, 동형종과 하양종 있는데요. 겨울에 성장해서 예쁜 꽃을 지금 보여주는 동형종 사랑초 보여드리고 있고요. 관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은요, 해가 뜨면 꽃잎과 잎을 펼쳐주고요. 밤에는 오므리는 수면 운동을 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빛이 부족하게 되면 줄기가 힘없이 길게 자라죠. 웃자랄 수 있기 때문에 빛을 많이 머금을 수 있게 창가에 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친구들은요, 건조에 강한 편이죠. 수끝까지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좋고요. 구근이 정말 가득가득 심겨진 상태로 밥이 정말 좋은 사랑초 4종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초가 아주 풍성하게 들어왔을 때 구매해서 구근을 번식시켜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식물은 데이지인데요. 빨간 색상과 하얀 색상 두 가지 색상 들어와 있습니다. 잉글리시 데이지라고도 불리고 유럽 서부 지역이 원산지인 국화과의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이렇게 봄철의 화단을 장식해주는 대표적인 꽃으로 인기가 정말 좋죠. 3월부터 5월에 예쁜 꽃을 피고요. 다음 식물은요, 아주 아름다운 미색 솔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솔채 연두빛 농원에 총 4가지나 있는데요. 미색 솔채는 그 중에 한 가지로 새로이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보라색이나 하늘색이 아닌 약간은 연한 아이보리 빛깔의 미색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외에도 분홍 색깔, 보라 색깔 솔채 있습니다. 꽃봉오리나 시든 꽃의 모습이 우리 주방에서 사용하는 도구인 채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고요. 잎이 소립처럼 가늘게 갈라진다 하여 솔채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우리 솔채는요, 여름에도 또 꽃을 가을까지 피워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월동도 잘 되고 인기가 많죠. 시네라리아도 연두빛 농원에 아주 튼실하게 와 있습니다.
꽃선물 해주거나 우리 봄의 느낌 가득히 채워주실 때에는 시네나리아 중품, 우리 데모르 중품도 왼쪽에 나가고 있죠. 이러한 중품의 식물들은요, 아주 존재감도 뚜렷하기 때문에 또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목마가렛도 종류별로 색상별로 들어와 있죠. 분홍색, 진분홍, 하얀색 목마가렛 소품은 꾸준히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식물로서 아프리카 카나리아 제도가 원산지인 국가가의 식물로 줄기가 나무처럼 딱딱하게 시간이 변화하면 변하는 것이 특징되겠습니다. 또 잎은요, 쑥갓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나무 쑥갓이라고도 불립니다. 꽃은 중앙에 노란색 꽃술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꽃잎으로 피어나고요. 주로 봄부터 초여름까지 가장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무려 100일 동안도 꽃이 피어나고요. 적절한 온도와 일조량 유지되면요, 가을까지도 예쁜 꽃 보여줍니다. 이 친구 투톤 분홍 목마가렛인데요. 우리 꼭 중품의 밥을 하고 있는데 소품 되겠습니다. 지금 재고도 별로 없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가렛 그리고 투톤으로 키워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추천드릴 테니 구매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숨겨둔 진실한 사랑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고 햇빛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햇빛 볼 수 있게 해주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렛 보여드렸으니까 후쿠시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의 모양이 화려하고 독특하여 귀걸이 꽃이나 발레리나 꽃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식물 되겠죠. 꽃은요, 아래로 늘어지며 피어나는 모습이 우리 귀 부인의 귀걸이를 닮았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꽃받침과 꽃잎의 색상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화려합니다. 이 친구도 우리 보라색과 분홍색상 두 가지 보실 수 있고요. 우리 데모르도 아주 봄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식물 되겠죠. 그 중에서 은엽 데모르는요, 잎장이 이렇게 은은한 은색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모르 역시 국화과의 식물로 정식 명칭은 디모르포세카 혹은 오스테오스 펄멈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데모르라고 불리게 하면 됩니다. 햇빛을 매우 좋아하고 낮에는 꽃이 활짝 폈다가 밤이나 흐린 날에는 꽃잎을 오므리는 신기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행복, 원기, 영원한 사랑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꽃말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풍 중요한데요. 하루 최소 4시간 이상의 직사광선을 받으면 좋고요.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키워 주셔야지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은 겉흙이 말랐을 때 듬뿍 주시면 좋고요. 꽃에 물이 닿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습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조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사토 등을 혼합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여름철 더위에도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이러한 식물들은 무를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한 반그늘을 우리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번식은 씨앗이나 줄기를 잘라 심는 꺾꽂이를 통해서도 번식이 정말 잘 되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한려나인데요. 잎의 모양이 연꽃잎을 닮아 육지에서 피어난 연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덩굴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모필라 되겠죠? 두 가지 색상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비블루 아이즈라는 별명처럼 하늘색 그리고 이런 보라빛깔 꽃이 지면을 덮으면서 아주 낮게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고 6월까지도 개화를 합니다. 금어초 트위니입니다. 꽃의 모양이 금붕어를 닮아 금어초 중 키가 작게 자라나게 외성종으로 개량이 된 식물 되겠습니다. 반겹꽃이나 겹꽃으로 풍성하게 피어나는 특성 가지고 있고요. 붉은 여우 꼬리풀 되겠습니다. 여우 꼬리처럼 복슬복슬하고 긴 붉은색 꽃차례가 아주 아름다운 느낌으로 자라나죠. 열대, 아열대 원산으로 한국에서는요, 주로 실내나 온실에서도 이렇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학자스민도 이렇게 들어와 있죠. 다화소영이라는 이름처럼요, 한꺼번에 많은 꽃이 피어나며 향기가 매우 진하다라는 것이 특성되겠습니다.
덩쿨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간목으로 자라면 분홍빛깔 혹은 하얀빛깔 봉오리에서 하얀 꽃이 터져 나오듯 자라납니다. 햇빛을 정말 좋아하고 성장이 빠른 편에 속하고요. 겨울철에는 약간 저온 처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봄에 꽃눈이 잘 형성이 됩니다. 꽃말엔 당신은 나의 것, 사랑의 기쁨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남도자리인데요. 우리 산악 지역의 바위 틈에서도 잘 성장을 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깔끔한 모양의 꽃이 정말 예쁘게 피어나는 특성 가지고 있고요. 빈카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빈카는요, 다양한 종류 있는데 아주 덩쿨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 중 하나로 매일초라고도 불립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잘 성장을 하는 강인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로 잎을 이렇게 보시면 광택이 돌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꽃의 색상이 매우 선명한 느낌으로 피어납니다. 햇빛을 좋아하고 건조에도 강하죠.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꽃곱이 되겠습니다. 잎이 이렇게 사다리처럼 층층이 달려 있어서 야곱의 사다리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식물로 중품 되겠고 이렇게 풍성한 느낌 가지고 있고요. 빛상선도 들어와 있습니다. 잎이 아주 다육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독특하고 통통한 느낌으로 자라나고요. 펜스테몬은 빨간 색상 들어와 있죠. 종 모양의 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어나는 펜스테몬 되겠습니다. 센트란투스도 들어와 있는데요. 서양 쥐 오줌풀이라고 불리는 식물로 작은 꽃들이 몽글몽글 모여 피어 풍성한 느낌으로 성장을 합니다. 향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나비가 잘 찾아오는 식물이기도 하고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만큼 생명력이 강하고 아름다운 야생화입니다. 노루기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색상은요, 꽃이 이렇게 하얀색 혹은 청보라빛깔로 피어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른 봄에 솜털이 보송보송 올라온 꽃줄기가 예쁘게 피어납니다. 노루의기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 독특하죠. 색상은 랜덤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강한 햇빛을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두빛 농원에 산수국이 들어와 있는데요. 꽃은 이렇게 붉은 빛깔의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우리 대형 품종이기 때문에 존재감 아주 확실합니다. 꽃의 중안에는 암술과 수술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진짜 꽃이 모여 피어나고요. 가장자리에는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꽃잎만 크게 발달한 가짜꽃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표식물로서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꽃의 색상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연두빛 농원의 거북선은요, 보라빛깔과 우리 분홍빛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의 색상도 깔끔하고 양옆으로 지표면을 채워주듯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야생화 찾으시다면 꽃의 모양이 거북이가 잎을 벌리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북머리 거북손 추천드리고요. 연두빛 농원의 클레마티스가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품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꽃몽오리가 맺혀진 상태인 클레마티스가 줄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클레마티스는 화려한 꽃과 덩쿨성의 성장 덕분에 덩쿨 식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요, 머리는 뜨겁게, 발은 차갑게 라는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레마티스는 줄기와 꽃이 있는 상부는 하루 6시간 이상의 충분한 햇빛을 받아야지 꽃이 잘 피어나지만 뿌리 쪽은 서늘하고 그늘진 환경을 선호해 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뿌리 주변에 지피식물을 심거나 멀칭을 해주시면 토양 온도가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식물 아라비스인데요. 바위 틈에서 자랄 만큼 생명력이 정말 으뜸으로 강합니다. 봄에 이렇게 분홍빛깔 꽃을 또 보여주고요. 겉꽃 장대라고도 불리는 식물로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차가우룩스 종류별로 있는데요. 블루 화이트 퍼퓸은 이름처럼 약간 은은한 향기가 나타나고요. 나탄차는 줄무늬가 있는 독특한 느낌의 꽃이 피어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상앵초입니다. 우리나라 자생앵초와 비슷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꽃잎이 하트로 갈라져 있는 게 너무 예쁘죠? 가녀린 꽃대가 역시나 매력적입니다. 직사광선보다는 나무그늘 같은 반그늘을 좋아하는 우리 침상앵초 되겠습니다.
연두빛 농원에 다양한 팥꽃나무 있는데요. 팥꽃나무 수영이 정말 좋습니다. 수영 좋은 외목대 팥꽃나무 혹은 다간 형태의 팥꽃나무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꽃이 피어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실 속에 둔 팥꽃나무는 먼저 개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색상이 온실에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연하게 피어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식물은 화태떡쑥 되겠습니다. 화태떡쑥은요, 은여빛깔의 잎이 정말 예쁘고 꽃은요, 화사한 진한 분홍빛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화태는요,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을 의미하고 아주 월동도 잘 되죠. 연두빛 농원에 백합구근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 3가지 종류 되겠는데요. 백합구근 식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그넘은 하얀 색깔의 향기가 진한 백합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하얀 색상 보셨으면 우리 빨간 색상의 인디아나 역시나 향기가 좋고요. 로디는요, 노란 색상 되겠습니다. 우리 백합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식물 중 하나고요. 흑백합은 이렇게 식재가 된 상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정말 귀한 색깔이 흑백합 되겠죠. 홍등입니다. 홍등 요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등은요, 붉은 등불이 켜진 듯한 화려한 꽃을 피워준다라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중품 사이즈이기 때문에 꽃의 세력이 아주 좋고 존재감 확실합니다. 베란다에서 활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라에게 별이 되겠습니다. 보라색 별 모양의 작은 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피어나면서 제 표면을 덮어주는 특성 가지고 있죠. 햇빛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통풍 잘 되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네모네도 종류별로 들어와 있는데요. 강렬한 색감 가지고 있고요. 우리 겹꽃으로 풍성하게 예쁘게 피어나고요. 검은색 꽃술이 대비되어 매우 화려한 느낌으로 성장을 합니다. 서늘한 기후를 선호하고요. 봄에는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마르면서 휴면기에 들어가는 식물 되겠습니다. 여름에는요, 구근을 캐서 보관하시거나 물을 줄여서 시원하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네모네는요, 기대, 기달림, 사랑의 괴로움이라는 아주 정열적인 꽃말 가지고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식물 다이시아입니다. 분홍 주황색 꽃들이 줄기 끝에 다닥다닥 달려있는 모습이 정말 귀엽죠? 햇빛이 많이 볼수록 풍성하게 꽃을 피워줍니다. 장마철 습기에 유념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예쁘죠? 그리고 보여드리는 식물은 원종 튤립 되겠습니다. 일반 튤립보다 크기는 작지만 생명력이 더 강해서 매년 꽃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특한 품종이기도 합니다. 가을에 식재를 해두었기 때문에 추위를 견디면서 봄에 예쁜 꽃을 또 보여줄 힘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크레피스는 분홍 민들레라고 불리는 식물인데요. 분홍색 민들레처럼 생긴 꽃이 길게 올라와 피어나고요. 야생화 특유의 자연스러운 멋이 정말 살아있는 식물입니다. 분홍 오대마리입니다. 수국처럼 동그란 꽃송이가 나무 전체에 달리게 되고요. 처음에는요, 분홍색이 아닌데 하실 수 있는데요. 연녹색이다가 점차 진한 분홍색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추위에 정말 강하기 때문에 월동이 가능한 식물이기도 하죠. 휴킬라 보여드리겠습니다. 꽃보다 잎의 색상이 정말 화려해서 컬러 리프라는 정원의 필수 식물입니다. 반그늘에서 정말 잘 성장을 하고요. 추위에 정말 강한 식물, 노지 활동 가능한 잎식물 되겠죠. 여름철은 항상 직사, 광선이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에는요, 서늘한 공간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죠. 할미꽃 종류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은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보송보송한 흰털과 고개를 숙인 꽃이 우리나라 정치를 아주 일깨워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꽃이 지고 난 뒤에 씨앗을 모양이 할머니의 머리 같다 하여 할미꽃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고요. 건조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을 또 선호하고 뿌리가 깊게 내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우리 향기별 꽃은요, 3가지 색상이 있죠. 이렇게 푸른 색상인데 하얀 색상의 느낌이 드는 이런 투톤 향기별도 들어와 있고요. 그 외에도 분홍색 그리고 블루 향기별도 들어와 있습니다.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나지만 잎이나 줄기를 만지게 되면 부추나 마늘 같은 독특한 향이 나는 것이 특징 되겠고요.
주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꽃이 계속해서 피어나고 한 번 식재를 해두면 매년 꽃을 볼 수 있는 기특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6개의 꽃잎이 정육각형 별 모양을 이루면서 피어나는 식물이기도 하죠. 예쁜 향기별 꽃 종류별로 들이셔서 식재를 해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을 드리는 식물 중 하나 되겠고요. 꽃다지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 봄에 우리 주변의 들과 밭에서 볼 수 있는 식물로 키는 보통 10에서 20cm 정도로 자라나고요. 빽빽하게 성장을 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선말나리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굵은 식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말나리 특유의 우리나라적인 야생화의 매력이 보실 수 있고요.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특산 식물 되겠습니다. 서늘한 기후 좋아하고요. 한여름 때양볕은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적극 추천드리는 식물은 독일 스타치스입니다. 이 친구들도 들어보신 적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종이 같은 질감의 꽃이 피어나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초롱 그 중에서도 어떤 초롱 보여드리고 있냐? 고산초롱입니다.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나는 초롱꽃으로 키가 작고 앙증맞은 것이 특징되겠습니다. 고산식물답게 여름철에 고온 다습은 좋아하지 않고요. 실잔대 화면에 나가고 있죠. 실처럼 가는 줄기에 보라색 종 모양의 꽃이 정말 예쁘게 피어나고요. 버뮤다 제라리움 들어왔습니다. 색감 정말 화려하고 예쁘죠? 총 3가지 색상 들어가 있는데요. 화면과 색상 약간씩 가지고 계신 핸드폰의 기종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1번은 이렇게 분홍 계열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튼튼한 생명력 가지고 있는 친구들 되겠고요. 2번은 이렇게 주황빛깔, 주황 계열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형광빛깔 색감도 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라늄은요, 가슴만 주의해 주시면 사계절 내내 꽃을 보여주는 효자 식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3번째 3번 진분홍 계열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약간의 잎의 향기도 있어가지고 벌레를 잘 내쫓는 식물입니다. 때문에 벌레가 잘 생기지 않는 식물이기도 하죠. 총 3가지 제라늄, 버뮤다 제라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요, 크리산세멈 2가지 종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색깔은요, 노란색상, 하얀색상 2가지 들어와 있는데요. 북방 가시고기 꽃이라고도 불리는 약간은 마가렛은 닮은 꽃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이 주는 에너지가 대단하죠. 하얀 색상은요, 이렇게 순백의 꽃잎이 있기 때문에 단아하고 귀여운 느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햇빛 명당 자리에 두시면요, 꽃이 끊이지 않고 피어나고요. 노란색과 섞여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7가지 찔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찔레 정말 예쁜데요. 활짝 피어난 찔레꽃 정말 예쁩니다. 일단 은은한 향기와 소박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찔레꽃 되겠죠. 생명력이 강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실패 없이 찔레 키우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은데요. 핵심만 딱 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햇빛 필요하죠. 찔레 햇빛 정말 좋아합니다. 예쁘게 꽃을 보시려면요.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햇빛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키워주시면 탐스럽게 피어나고요. 줄기도 아주 튼튼하게 목질화됩니다. 통풍도 중요하죠. 바람이 잘 통해야지 진딧물 같은 벌레가 덜 생기게 됩니다. 우리 물을 줄 때에는요, 겉흙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시고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물을 주시면 되겠죠. 겉흙이 보슬보슬하게 말랐을 때 물 주시고요. 특히 꽃이 피어나는 봄과 같은 성장기에는요, 물을 아끼지 마시고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알비루를 조금씩 얹어 주시면요, 또 화려한 꽃잔치 제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수영을 정리해 주실 때에는요, 삐죽삐죽 튀어나온 가지를 잘라주시면 되는데 지금 받으셔서는 가지치기를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꽃이 지고 난 뒤에 이른 봄에 우리 내년에 웃자랑 가지를 툭툭 쳐주듯이 가지치기 해주시면요, 수영이 예쁘게 잘 잡힙니다. 우리 찔레의 가장 큰 장점 무엇인 줄 아시나요?
바로 추위 엄청 강하다는 거죠. 전국 어디서든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햇빛과 물과 그리고 통풍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우리 연두빛 가족 여러분들도 공간을 향기로운 찔레로 가득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찔레 이렇게 다양한 17가지나 데리고 와 보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키워보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꽃의 형태라든가 수형 그리고 꽃잎의 무늬 등은요 다 다르죠. 이렇게 타이거 찔레는요 호랑이 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되겠습니다. 찔레의 가시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가시 없는 노란 찔레 추천드리겠습니다. 줄기가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뻗어 나가듯 자라난다는 것이 특성인 식물로 아주 노란 꽃 예쁘게 피어납니다. 우리 철쭉도 농원에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해피핑크 철쭉입니다. 이름처럼 햄버거를 주는 진한 그리고 약간은 연한 듯한 핑크빛 꽃이 일품 되겠고요.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나라 철쭉은요 더 색감이 진해지고 꽃도 많이 피어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죠. 산야 어디서든 잘 자라나는 식물인 만큼 초보자 분들에게도 강력 추천드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노지 활동도 가능하죠. 다양한 종류의 찔레 계속해서 보여드리면요. 이 친구는 잉카 철쭉 되겠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철쭉 되겠고요. 조금 꽃이 피어나는 형태 원하신다면 불새 철쭉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듯한 강렬한 색감이 압권 되겠고요. 장미철쭉도 보여드릴게요. 꽃의 모양이 마치 겹겹이 피어나는 장미처럼 이렇게 화사하게 피어난다라는 특성 가지고 있고요. 유럽 페랭이 그 중에서도 하얀 색상 나왔습니다. 순백의 꽃이 카펫처럼 깔리는 품종이죠. 추위에 강하고 번식력이 좋아서 마당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데 아주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노지 활동도 너무 가능하죠. 현재 가격 아주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봄에 도입이 시작되는 시기에 들이시기 너무 좋습니다. 하얀 색상이 아주 화사하고 눈에 띄죠. 이렇게 꽃이 다글다글 줄기 끝에 피어납니다. 뱀무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번에 카멜레온 뱀무도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카멜레온은요, 우리 색상이 변화하는 파충류에 속하잖아요. 뱀무 그 중에서도 카멜레온 뱀무는 여러 가지 색상을 하나의 꽃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쨍한 느낌의 주황 뱀무도 있죠. 매화는요 총 2가지 색상 들어와 있습니다. 빨간 색상과 하얀 색상인데요. 바늘 같은 잎 사이로 이렇게 앙증맞은 겹꽃이 가득 달리게 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주시고요. 물은 말리지 않는 게 포인트 되겠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 물을 말리게 되면 미처 꽃이 피지 못하고 지게 되기 때문에 물 말리지 않고 관리해 주시면 아름다운 호주 식물의 매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월동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호주 매화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 사계수국, 보라, 분홍 2가지 색상 되겠습니다. 우리 식물에 사계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기온이 잘 맞게 되면 1년 내내 꽃을 보여주는 그런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계수국 역시 기온, 계절 잘 맞으면요, 꽃을 오랫동안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우리 사계소국 일반 국화에 비해서 꽃이 조금 더 사이즈가 작다 하여 소국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보라분홍 혼합해서 식재해 주시면 또 멋스러운 모습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섬노루기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얀 색상의 깔끔한 꽃이 피어나고요.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귀한 우리꽃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노루기보다 잎과 꽃이 크다라는 특성 가지고 있고요. 몽골 사초는요 중품과 소품 있는데 먼저 소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는 잎이 분수처럼 쏟아지는 멋진 선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우리 야생화 식물들의 특징 보신다면 잎이 아주 가늘면서도 일반 꽃과 또 다른 느낌을 보여주죠. 정원의 질감을 살려주는 조경식물로 아주 최고 되겠습니다. 멋들어진 느낌 받아보실 수 있고요.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암성식물 사이사이에 식재해 주셔도 좋고요. 독일 지손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두빛 농원에 두 가지 지손이 있죠. 청아 지손이 그리고 이렇게 독일 지손이 12cm 보트가 새로이 들어왔습니다. 색상은 보랏빛깔인데 약간의 형광 색상도 가지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단정화 되겠습니다. 작은 별 모양의 분홍색 꽃이 매력적인 식물로 나의 사랑 청순함이라는 예쁜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분홍빛깔 꽃이 피어나서 아름답죠. 6월부터 7월에 꽃이 가장 먼저 피지만 이렇게 환경 잘 맞으면 늦겨울부터 초봄에 예쁜 또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햇빛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볕이 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금광의 달이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현재는 이렇게 지상부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식물이지 하실 수 있는데요. 받아보시고 뿌리 상태 보시면 뿌리가 아주 잘 돌고 있는 것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향기가 오래오래 그리고 멀리 간다고 백리향이라는 이름이 붙은 식물 되겠죠. 지표면을 우리 뻗어 나가듯이 자라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광화입니다. 설광화는요, 스노우드롭이라는 영어 이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눈의 꽃이 떨어지듯 예쁜 꽃을 보여준다 라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설광화 보여드렸고요. 다음 식물은 헬레니움 되겠습니다. 헬레니움 태양을 닮은 화사한 꽃을 보여주어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정원을 또 채워주는 기특한 식물입니다. 현재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지금 시기에 보이시면 아주 좋고요. 목단은 연두빛 농원에 총 6가지 종류 있고요. 꽃을 조금씩 보여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목단은요, 예로부터 정말 부귀의 상징으로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때문에 정원 가꾸시는 분들은요, 의미도 좋고 꽃도 아주 큼직큼직 예쁜 목단을 빼놓지 않고 식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단 6가지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깃털동자 야생화 되겠습니다. 색상은 분홍 색상과 하얀 색상 두 가지 깃털 동자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잎의 끝이 깃털처럼 섬세하게 갈라진 야생화 되겠습니다. 여리여리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여리여리한 모습과 달리 노지에서 월동 정말 잘 되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하얀 색상 꽃이 먼저 꽃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요,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도 정말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연두빛 농원 정말 다양한 야생화 있죠. 목단 뒤에는 동구 그리고 화태, 떡쑥 등등의 다양한 야생화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오셔서 식물 구경해 보셔도 너무나 좋죠. 이어서 보여드릴 식물은 춘절국 되겠습니다. 빈티지 춘절국 되겠고요. 꽃은 지금 시기에 한 번 더 보여주고요. 우리 가을에도 또 꽃을 보실 수 있는 식물 중 하나 되겠죠. 꽃대는 수직으로 자라나듯이 올라온다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진 핑크 색상 먼저 들어 올려드렸습니다. 연핑크 색상도 두 번째로 보여드릴게요. 작은 꽃들이지만 색감이 아주 진하고 화사하죠. 물은 겉뜨기 마르면 주시면 되겠고요.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샤넬 제비꽃, 흑 제비꽃, 하찌나 제비꽃 등등 제비꽃 정말 다양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제비꽃은요, 꽃이 아주 작지만 세련미를 가지고 있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색감 예쁘고요. 흑제비꽃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짙은 보랏빛이 거의 검은 색상이 가까워서 아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제비꽃은요, 생명력이 정말 최고입니다. 꽃은 작고 여리여리해 보여도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 중 하나 되겠고요. 핫진의 제비꽃 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늬와 색감이 독특한 아주 아름다운 수입 제비꽃으로 수집 가치가 높은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그 옆에 독일 제비꽃도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꽃이 크고 튼튼한 품종 되겠습니다. 제비꽃 정원 만들 때 항상 필수 식물 중 하나 되겠죠. 노지월 보랏빛 종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식물 되겠고요. 다음 식물은 혜태국화인데요. 노란색 중심부에 흰 꽃이 둘러싸여 있는 귀여운 외양 때문에 아주
예쁜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봄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긴 개화 시기 덕분에도 인기가 많은 식물 하나 되겠죠. 직사 강선 들어오는 공간에서 잘 자라납니다. 빛이 부족하게 되면 줄기가 가늘어질 수 있는데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계패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름처럼 온도가 맞으면 1년 내내 꽃을 보여준다 하여 이름이 붙었고요. 추위에도 매우 강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직사 광선 받는 공간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다음도 계속해서 패랭이 종류 보여드릴게요. 건조에 강합니다. 가습에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분에서 키워주실 때에는요. 화분 구멍으로 물이 나올 만큼 물을 듬뿍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든 꽃대들은요. 아래까지 바짝 잘라주면 식물의 에너지가 씨앗 만드는 데 쓰이지 않고 새로운 꽃눈을 형성하여서 꽃을 더 오래, 더 자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장백패랭이 노을과 홍심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누지월동 가능하고요. 추위에도 매우 강합니다. 씨앗을 파종해 주시거나 삽목 혹은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홍화 민들레 되겠습니다. 홍화 민들레는요, 아름다운 주황색 꽃이 매력적인 강인한 다년생 야생화로 노지 활동 가능하고 번식력이 매우 뛰어난 것이 특징인 식물 되겠습니다. 고산 국화도 나와 있는데요. 일반 국화보다 키가 작고 추위에 매우 강한 고산 식물로 주로 늦봄에서 초여름에 꽃을 피워주게 되겠습니다. 붉고 화려함의 극치라고 불리죠. 무지개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이리스 중 하나 되겠고요.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는요, 총 4가지 종류 들어와 있는데요. 아주레움, 아르메니쿰, 화이트 핑크 4가지입니다. 포소 송이를 닮은 듯한 귀여운 굵은 식물 되겠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듬뿍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진 후에도 잎을 잘 길러주시면 구근이 더 굵어지는 식물 되겠고요. 4가지 색상 한꺼번에 모아 식재해 주시면 동화 같은 분위기도 연출해 낼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세트 구성으로 가성비가 좋고요.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추위에 매우 강한 효자 구근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요, 우리 되겠습니다. 알리움은요, 카일로레얼룸 그레디에이터 이렇게 2가지 종류 있는데요. 동그란 공 모양의 꽃이 특징인 굵은 식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빛상선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에너지를 주는 다육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을수록 꽃대 짱짱하게 올라와 주는 식물이고요. 애기용담입니다. 애기용담 이외에도 농원에 이끼용담 2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애기용담은 분홍색 꽃 피고요. 이끼용담은 하얀 색깔 꽃 깔끔하게 피어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꽃이 계속 피어난다는 특징. 시베리아 초롱꽃도 보여드릴게요. 초롱꽃 중에서 추위에 강한 품종 되겠습니다. 반 그늘에서도 잘 자라나며 배수가 특히 중요한 식물 중 하나 되겠고요. 노란 무늬가 들어가 있는 흰 붓꽃 보여드릴게요. 일반 붓꽃보다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주고요. 노지 월동도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흔치 않은 무늬와 색감이 정말 예쁜 식물 중 하나고요. 겹델피늄 라일락입니다. 지금은 꽃이 없지만 풍성한 겹꽃이 층층이 피어 오르는 기족적인 꽃 되겠죠. 키가 크게 자라나고 지금 입고된 묘종 상태가 아주 튼튼한 상태 되겠습니다. 호화도 놓치면 서러운 식물이죠. 작은 장미 같은 꽃이 다닥다닥 붙어 피어나는 식물로 울타리용으로 식재해 주기 너무나 좋죠. 농원에 용담은요, 이끼 용담, 애기 용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끼처럼 낮게 깔리듯 자란다 하여 이끼 용담 이름 붙었고요. 털이 국화 들어와 있죠. 우리 털이 국화는 레드 그리고 겹털이 국화 2가지 종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히어유입니다. 향기 좋은 굵은 식물로 은은한 색감이 아름답죠.
아름답고 노지 활동 가능하고요. 잉글리시 라벤더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라벤더 대표적인 허브 식물로서 잎의 향기가 아주 솔솔 나타나죠. 잎을 살짝 만지면 손결에 묻어나는 향기가 너무나 좋고요. 종류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평평하게 모여 피어나는 매력적인 단연초 양생화 되겠습니다. 잎의 모양 울퉁불퉁하고요. 누운 주름은 무려 3개 색깔 들어와 있는데요. 땅을 기며 자라나는 주름진 잎이 특징 되겠고요. 잔디 대신 심어도 좋을 만큼 번식력이 정말 뛰어난 식물 되겠습니다. 노지 활동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좋죠. 다음은 코튼 라벤더 그린 색상인데요. 동글동글한 노란 꽃이 귀엽고 향기로운 허브과 식물이고요. 노란 줄절곡 되겠습니다. 봄에 피는 노란 국화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원의 활력을 불어일으켜주는 밝은 색상 되겠습니다. 노지 활동 가능하고요. 길리아는 총 2가지 종류 있는데요. 일반 길리아 그리고 글로버 길리아 2가지 있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둥근 꽃이 솜사탕처럼 피어나죠. 무늬 장구째 보여드릴게요. 잎에 무늬가 있어서 꽃이 없을 때도 예쁩니다. 분홍꽃이 앙증맞게 피어나고 노지 활동 역시 가능한 식물입니다. 아마블루입니다. 맑은 하늘빛을 닮은 꽃이 피어나고 줄기가 가늘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장관되겠습니다. 블루 루핀와 잎이 정말 튼튼하죠. 층층이 피어나는 꽃방망이가 매력적인 식물로 시원한 파란색이 눈을 맑게 해주는 식물 중 하나 되겠고요. 클래식한 매력 가지고 있는 영국 앵초 색상을 랜덤 발송됩니다. 다초 이렇게 들어있죠. 왼쪽에는 분홍색 운간초, 오른쪽에는 하얀색 운간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름 사이에서 피어나는 꽃이라 할 만큼 고산지대의 느낌의 야생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두빛 농원의 깽깽이 풀입니다. 1개 5,000원, 5개 2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연보라 색깔 꽃이 신비로운 명품 야생화 되겠죠. 지금 이렇게 뿌리 상태로 있을 때 배송도 편리하고 식물의 적응도 아주 좋습니다. 식재해 주시면 이렇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봄에 새순이 올라오고 새싹이 올라와서 아름다운 야생화 보여드립니다. 한 포기보다는 여러 포기를 합식해서 식재해 주실 때 세력도 좋아지고 꽃도 아주 바글바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이나물 4가지 종류 보여드릴게요. 먼저 녹화 동이나물 되겠습니다. 다양한 색감의 동이나물을 이렇게 시리즈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수평으로 깔리듯이 자라나는 것이 동이식물 특징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흑동이 되겠습니다. 습한 곳에서도 잘 견뎌내고요. 이 친구들 제가 촬영할 때에도 물을 주니까 아주 촉촉한 느낌으로 윤기 있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이 겹동이도 있고 주황동이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노지 활동 역시나 가능한 야생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르투스 파랭이 되겠는데요. 색상은 2가지 색상 있습니다. 약간 입장은 칼처럼 길쭉길쭉한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카르투스 페랭이 빨간 색상 보여드렸고요. 색상도 다양한데 현재 꽃망울이가 형성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들이셔서 한번 식재해 두시면 봄에 생각하지도 못한 시기에 정말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꽃대가 쭉 뻗어 올라오듯이 자라나는 것이 특징인 식물 되겠습니다. 꽃등이라고도 불리면서 척박한 땅에서도 아주 잘 성장을 합니다.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요, 꽃이 덜 필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잘 드는 명단 자리에 식재해 주셔도 좋죠. 에키놉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절구대라고도 불리는 식물로 보라빛깔, 푸른빛깔, 공 모양의 꽃이 대단히 매력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키가 크게 자라기 때문에 정원에 식재할 경우에는 뒤쪽에 배치해 주는 게 좋고요. 건조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도 핵심 되겠습니다. 파릇파릇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 되겠고요. 농원에 꼬리풀 드디어 들어와 있는데요. 꼬리처럼 긴 꽃대가 특징 되겠습니다. 햇빛을 많이 볼수록 분홍 색상의 꽃이 진해지면서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금방 군락을 이루면서 성장해 줍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점차 빨리빨리 성장하는 식물
식물 되겠죠. 봄의 아름다운 꽃을 보시려면 지금 들이셔서 저렴하게 구매해 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장고채 드디어 입고가 되었는데요. 하늘하늘 뻗어 나가는 줄기 끝에 분홍 색깔 꽃이 앙증맞게 피어나는 줄 장고채는요. 작년의 품절 대란이었던 식물입니다. 동자의 웃음이라는 꽃말처럼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맑아지죠. 바위 틈이나 정원 앞줄에 식재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멋이 아주 일품 되겠습니다. 정원을 화사하게 만들어주죠. 비단 동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주홍 색깔의 비단처럼 고운 빛깔을 뽐내주는 꽃이 예술적인 비단 동자 되겠죠. 다음 식물은 마켈라 바람꽃 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후르기스 바람꽃 또는 대상화를 개량한 종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계 바람꽃과는 개화 시기와 꽃의 형태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마켈라 바람꽃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만개하고요. 꽃대가 높게 올라오며 자라나는 특징 가지고 있죠. 수컷 비올라 사진 보여드렸는데요.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랏빛깔과 하얀 빛깔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수컷 비올라 되겠고요. 우리 숙군이라는 한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겨울철에는요 지상부가 사그라들 듯 보이지만 우리 뿌리가 살아 숨쉬면서 봄에 또 꽃대가 올라온다라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와인 클로바입니다. 현재 상태 보여드렸고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인 클로바는요 이렇게 깊은 레드 와인을 닮은 듯한 색감이 아름다운 식물 되겠고요. 지표면을 덮은 듯이 자라난다는 것이 특정되겠습니다. 내한성이 강해서 전국 어디서나 노지 월동이 또 가능하다라는 특성 가지고 있죠. 햇빛 잘 드는 공간을 선호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구름 고카인데요. 한라산이나 고산, 지대에서 사는 식물이기 때문에 추위에 무적되겠습니다. 해가 잘 드는 공간에 두시면 되겠고요. 한립 금매화 들어와 있습니다. 잎의 모양이 칼처럼 날카로우면서도 세련된 느낌 가지고 있죠. 노지 활동 잘 되고요. 습기가 약간 있는 곳에서도 잘 성장하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 바람꽃 되겠습니다. 사계 바람꽃은요. 사계절 내내 하얀 꽃을 환경 맞으면 보여주는 야생화 되겠죠. 지모꽃을 한창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모양의 작은 꽃들이 조롱조롱 열매 매달리듯이 피어납니다. 새순이 붉게 올라오는 것이 특징 되겠고요. 노랑 아카시아는 꽃의 폭탄이 아주 터져 버렸습니다. 노란 꽃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노랑 아카시아 나무 되겠죠. 향기도 약간씩 있는 것 같고 수영도 아주 좋은 호주 식물 되겠습니다. 토플 중에 이렇게 분홍 토플도 들어와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플 이외에도 노원에 발레리나 앵초 중품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꽃대 한번 잘라주시면 또 꽃이 올라오는 아주 신기한 식물이죠. 15cm 포트에 중품으로 들어와 있고 완벽한 겹꽃이 피어납니다. 노지 활동 가능하고요. 하얀색 꽃 보여주고요. 청아지 손이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푸른 빛이 아주 예쁘고 꽃이 끊임없이 피고 지고 하는 효자식물 되겠습니다. 잎의 모양도 예쁘고요. 월동도 잘 되는 식물 중 하나 되겠죠. 양옆으로 퍼져나가듯 자라납니다. 디기탈리스도 들어와 있죠. 색상별로 디기탈리스 구매 가능하십니다. 디기탈리스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야생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생화 섬계 야광 되겠습니다. 섬계 야광도 정말 화려하고 꽃이 예쁜 식물 되겠고요. 장애기처럼 보들보들한 잎이 매력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화이트 캔디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얀 사탕 같은 꽃들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야생화 되겠죠. 이름만큼 달콤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노지 활동도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식물은 샤스타 데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샤스타 데이지보다 훨씬 풍성한 느낌의 꽃을 보여주는 품종 되겠고요. 드레스를 입은 듯한 눈부신 화사함 보여줍니다. 노지 활동 잘 되고요. 만병초는요 대품으로 3가지 종류 있습니다. 10,000가지 병을 고쳐준다라는 염원한 나무 되겠죠. 꽃이 크고 화려하고 잎이 상록이기 때문에 사계절의 정원을 지켜주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만병초 이렇게 잎도 크고 꽃도 큼직큼직해서 아주 눈에 띄는 식물이고요.
울릉도 특산종 식물 보여드릴게요. 우리 선말날인데요. 주황색 꽃이 아래를 향해서 피어나고요. 신비로운 자생제의 느낌 받아보실 수 있죠. 아스틸벨 노루 오줌이라고 불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깃털 같은 꽃대가 아주 풍성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들이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키워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우리 아스틸벨 다음 보여드릴 미인 매화입니다. 이름처럼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매화 되겠죠. 분홍색 아래의 꽃이 우리 벚꽃보다 도 화려한 느낌 받아보실 수 있고요. 노지 월동 정말 잘 되는 식물이죠. 명자나무, 그 중에서도 홍천조 명제입니다. 산당화라고도 불리고 붉은 꽃이 이렇게 가지에 달라붙어서 피어나는 모습이 아주 매혹적입니다. 수영 잡기가 좋아서 분재로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식물로서 노지 활동 역시나 가능하죠. 꽃이 정말 진한 빨간 색상으로 화면에 잘 담기지 않을 정도로 실물이 아주 예쁜 식물입니다. 조지아 베로니카 보여드릴게요. 푸른색 꽃이 땅을 덮으면서 카페트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봄날의 맑은 하늘을 마당에 깔아놓은 듯한 기분 좋은 느낌의 꽃이죠. 노지 활동이 역시나 가능한 식물 중 하나로 지피식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의 지피식물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황금분홍 아주가입니다. 황금분홍 아주가는요. 잎의 색상이 골드 빛깔을 띈다 하여 황금, 그리고 분홍 색깔의 꽃을 피워준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분홍색 꽃대가 올라오면 금상첨화의 모습 보여주고요. 다음 식물은 돌단풍 되겠습니다. 농원의 돌단풍 총 2가지 색상이 나와 있는데요. 이름처럼 바위 틈에서 단풍잎을 닮은 잎이 돋아나는 매력적인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즉사 강선보다는 반그늘을 선호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습기가 있는 바위 틈이나 계곡 근처 같은 환경에서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죠. 습기를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흙은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식물 이렇게 지황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황은 중품과 소품 들어와 있습니다. 한약재로 유명하지만 종 모양의 보라색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도 요즘에 인기 정말 많습니다. 물빠짐이 가장 중요한 식물답게 뿌리가 깊게 자라므로 깊이감이 있고 모래 성분이 섞인 부드러운 흙에 식재해 주시면 좋고요. 겹초롱 라벨 블루입니다. 선명한 보랏빛 초롱처럼 꽃이 매달리는데요. 일반 초롱보다 훨씬 풍성하고 세련된 느낌 보여주죠. 흑심 페랭이입니다. 꽃의 중앙에 짙은 검은 무늬가 강렬한 인상을 주는 야생화입니다. 페랭이 등교의 강인함으로 인해서 어디서든 잘 성장을 하죠. 아이리스 블루 색상입니다. 블루빛깔, 푸른 빛깔의 색상 정말 예쁘죠? 깊은 바다를 닮은 푸른색 붓꽃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옐로우 엔젤도 들어와 있는데요. 노란색의 작은 꽃들이 천사처럼 내려앉은 모습이 정말 예쁜 식물이죠. 지표면 빠르게 덮어주죠. 다음 식물은 원평소국 되겠습니다. 우리 원평소국 작은 들국화 느낌의 꽃들이 수없이 피어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식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마당 한편을 금방 꽃밭으로 만들어주죠. 노지 월동이 가능한 야생화입니다. 은배초도 들어와 있는데요. 은색 잔 모양의 꽃이 지표면을 기어가듯이 피어납니다. 은은한 빛깔이 달밤에 보면 더욱 아름다운 노지 활동 가능한 식물이고요. 꽃방망이는 하얀 꽃방망이, 자적 꽃방망이 총 2가지 있습니다. 꽃이 뭉쳐서 피어나는 독특한 형태 되겠죠. 연두빛 농원에 클레마티스도 새롭게 들어와 있습니다. 신상 클레마티스 타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랏빛깔과 연두 색상이 노래를 부르듯 예쁜 꽃을 보여주죠. 꽃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 클레마티스 되겠습니다. 화려한 덩쿨 식물 되겠죠? 머리는 뜨겁게 발치는 시원하게가 클레마티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 되겠죠? 꽃과 줄기는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하지만 뿌리 부분은 서늘하고 습한 것을 좋아합니다.
뿌리 근처에 낮은 지필 식물을 심어주거나 멀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 탑괴, 겉흙이 마르면 즉시 듬뿍 주되 물이 고이지 않게 배수에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옥한 땅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 퇴비나 비료를 충분히 섞어주는 것이 꽃을 많이 피우는 비결 중 하나죠. 덩쿨 식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지대를 설치해 놓았는데 나중에 훨씬 더 커져서 타고 올라갈 펜스, 아치 또는 격자 지지대에 필요합니다. 스스로 감고 올라가는 힘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줄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살짝 유인해 주듯이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릴리아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매우 보승보승한 느낌 보여줄 수 있죠. 둥근 공 모양의 꽃이 피어나 매우 이국적인 형태로 자라나게 됩니다. 건조에도 정말 강한 편이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말랐을 때 물을 듬뿍 주시면 되겠고요. 변산바람꽃도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변산바람꽃 매우 독특한 모양 가지고 있죠. 한국 특산 종으로 이른 봄에 가장 먼저 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반그늘에서도 시원하게 잘 자라고 낙엽 화렵수 아래에서도 정말 잘 성장을 하죠. 굵은 형태로 아주 귀한 품종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있다는 점은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산바람꽃 구근 보여드렸고요. 하얀 색상의 깔끔한 꽃이 이렇게 피어난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고가 소량으로 남아있고요. 글래디에이터 알리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래디에이터는요, 일반적인 알리움에 비해서 꽃이 아주 둥글둥글한 형태로 크게 피어난다라는 것이 특징인 식물 되겠습니다. 요강나물입니다. 이름이 매우 독특하죠. 우리 요강나물 역시 노지 활동이 정말 잘 되는 월동 가능한 식물 되겠고요. 태생적으로부터 생명력이 정말 강하고 꽃의 모습도 다른 꽃들에 비해서 매우 독특한 형태로 잘 성장을 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용담 그 중에서도 관암 용담 되겠습니다. 우리 아주 예쁜 꽃을 햇빛 잘 받으면 보여주고요. 가담용담 뿌리 이렇게 잘 돌고 있습니다. 우단 동자 그리고 칼릭 금메와입니다. 뒤편에 은엽 색상의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단 동자고요. 색상은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 두 가지 색상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대 쭉 수직으로 올려주면서 성장하고요. 아주 밥이 잘 돋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앵초 종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두빛 농원의 야생 앵초 종류별로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돌앵초, 루빈앵초, 인디언앵초, 히말라야 앵초, 해바라기 앵초까지 총 5가지 종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초는요, 이렇게 현재는 지상부가 사그러들어 있다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 뿌리는 정말 잘 돌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직사광선보다는 밝은 그늘 선호하는 식물이죠. 혹시 계신 공간이 아파트라면요, 베란다 창가 안쪽 마당이면 나무 아래나 해가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곳이 명당 자리 되겠습니다. 튤립이 농원에 무려 5종류나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특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튤립 특가 생각해 주시면서 구매해 주시면 되겠죠. 굵은 식물 되겠습니다. 이른 봄을 열어준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되게 추운 겨울을 지나야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은껑의 다리입니다. 안개처럼 몽환적인 보라색 꽃술과 노란 꽃가루가 매력적인 식물 되겠죠. 반그늘에서 또 잘 자라납니다. 너무 강한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잎끝이 탈 수 있기 때문이죠. 금껑의 다리, 뿌리 잘 돌고 있는 거 보여드렸고요. 시베리아 초롱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초롱꽃보다 추위에 강하고 꽃이 더 큼직큼직하게 자라나고요. 분홍 금당어 화면에 나가고 있죠. 하트 모양의 분홍색 꽃이 낚싯대에 매달린 듯 피어나는 고전적인 야생화로 없어서 봄에는 구매하기가 어렵죠. 촉촉한 흙을 유지해 주되 물이 고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꽃이 지고 한여름 더위가 오면 잎과 줄기가 누렇게 변하고 지상부가 사라지죠. 죽은 것이 아니라 내년을 위해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지구엽초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 핑크 샴페인 중품 들어와 있습니다. 화살촉 모양의 잎에 붉은 반점 무늬가 있고요. 분홍색 꽃이 구름처럼 피어나는 고급 품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강한 직사 광선에는요, 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반그늘이나 나무 아래처럼 은은한 빛이 돌아오는 것이 최적의 장소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